24년 작년 여름쯤에 친한 후배 와이프분이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혹시 경기 평택이 뜬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그리고 지금 아파트를 사면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 건지 이렇게 묻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평택이 뜬대? 라고 물었더니 여기저기 유튜브나 인터넷 기사에 그런 게 많이 난다는 겁니다. 뉴스에 나면 그게 다 진짜냐, 그리고 뉴스인지 뉴스를 가장한 홍보 기사인지 이걸 구분할 줄 아느냐 라고 물었더니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많은 언론들이 경기도 평택을 띄웠고요, 또 정말 많은 분들이 경기도 평택에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평택의 아파트마저 부르는 게 값이다 할 정도로 호가가 마구마구 올랐었습니다. 뉴스에 도배가 될 정도로 많이 다뤄졌던 내용이 반도체 벨트와 GTX A 노선이 동탄을 지나서 평택 지제역까지 연결된다는 그 이슈에 평택의 아파트 값은 정말 빠르게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GTX A 2028년에 전 구간을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평택은 최초 설계 당시에 포함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많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관심 많았던 지역 평택의 아파트 값이 아주 빠르게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동산 시장 위축, 그리고 반도체 시장의 불황으로 삼성의 위기, 거기다가 공급 과잉이 겹치면서 집값이 1년 내리 내리막으로, 특히 준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최고가의 절반 정도로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평택시 고덕동 고덕국제신도시 8학원이라는 아파트는요, 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에서 도보로 한 10분 거리에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거래를 분석해 보니까 지난 1월 5일에 5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어진 지 7년 차인데요, 최고가는 21년 9월에 9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 심지어 1층도 21년 10월에는 9억 1,500만 원에 거래가 됐을 정도로 아주 비싸게 거래가 됐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21년, 22년 초까지는 아파트 값이 그야말로 아주 미쳤었습니다. 그 미쳤던 가격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래라고 볼 수 있는데 21년 최고가 대비 4억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24년 작년에 거래가 가장 많았던 시기인 7, 8월 달만 하더라도 6억 8천 정도의 거래가 됐었으니까 불과 몇 개월만 하더라도 거의 15% 이상이 하락한 거죠. 자,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아파트 전용 110제곱미터 42평형입니다. 지난 1월 달에 7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전용 110제곱미터의 최고가가 21년 10월 달에 13억을 찍었던 아파트입니다. 자, 13억 그리고 7억, 앞 단위만 보더라도 6억의 차이가 나는데 전용 84제곱미터 한 채가 5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으니까 결국 전용 84제곱미터 한 채를 더 사고도 남는 금액만큼 하락한 겁니다. 다시 한번 느끼지만 정말 21년 우리나라의 아파트 값이 전국적으로 미쳤었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기억이 선한데요, 제가 21년 최고가의 집을 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정말 나라 망합니다, 대출 끌어다가 집 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아니 자고 나면 집값이 뛰는데 표용을 네가 뭘 한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서 욕을 많이 먹던 그때가 지금 막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또 있습니다. 며칠 전 제가 진행하는 부동산 무료 콘서트에 오신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평택 21년에 사지 말라고 해서 안 샀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사면 어떨까요? 이렇게 묻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이 21년보다 거의 반토막 난 지금 가격,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제 의견은 영상 말미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효과로 부동산 바람이 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반도체의 자존심인 우리 삼성의 주가가 녹아내리면서 삼성에 이게 무슨 일이 있나? 라면서 삼성 위기론이 흘러나오면서 집값도 역시 주저앉았습니다. 반도체 불황으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공장 건설이 늦춰지고요, 또 일부 설비도 멈추면서 반도체 동력이 멈췄고, 그러면서 부동산의 동력도 멈추게 된 곳이 바로 평택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파트 값이 떨어질 때, 그러니까 하락 거래들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을 해두셨다가 거래를 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집주인들이 호가를 잘 내리지 않죠. 왜냐하면 분명히 내 눈으로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내 집값이 하락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심리죠. 그런데 간헐적으로 매도가 급하신 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을 살짝 낮춰서는 거래가 안 되니까 좀 더 크게 내려서 매물로 내놓으면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을 크게 낮춘 급매물들이 드물게 거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하락기에는 점점 더 매물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파트값 하락에 불을 붙이게 되기 때문에 단지마다 하락의 가속도가 붙게 된다. 이런 형태, 이런 매매 형태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금의 시장은 급매든 뭐든 매물이 쌓이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물이 쌓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은 더 내려가게 돼 있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서두르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시장이 됐습니다.
평택의 인기 아파트 중에 다른 것도 또 한번 보겠습니다. 평택 지제역 바로 옆에 있는 지제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지제동에 지제역 더샵 센트럴 시티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참 좋은 위치에 있죠. 이 아파트는 이제 4년차 된 신축입니다. 지제역까지 걸어서 5분 안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를 보니까 25년 올해 1월에 7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평택에서 가장 좋은 호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인데 GTX A노선, C노선 더블 역세권에 가장 위치가 좋은 아파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GTX 연장 발표 당시 84제곱미터의 호가가 11억, 12억까지 호가를 불렀었습니다. 물론 뭐 실제로 거래는 8억 후반대에 거래가 많이 되었는데 최근엔 7억 중후반대로 주저앉은 거죠. 그래도 이 아파트는 지제역의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그 위에 동탄역의 롯데캐슬 아파트처럼 가격 방어가 그나마 되는 아파트 단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제역과 한 1.5km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걸어서 한 20분 정도 안쪽입니다. 더샵 지제역 센트럴 파크 아파트를 보면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달 4억 9,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고가는 역시 21년 9월에 7억 4,700만 원에 거래가 됐었으니까 최고가 대비로 따지면 2억 5,200만 원 정도 하락한 거죠. 한 40% 정도 하락 거래가 된 겁니다. 평택은 인기 있는 아파트 단지들도 거의 다 이렇게 많이 하락해 있습니다. 평택 센트럴자이 3단지 유명하죠. 평택 소사벌 푸르지오 여기도 유명합니다. 평택 소사벌 반도 유보라 아이비 파크, 이름이 깁니다. 이 아파트 역시 마찬가지로 40% 정도 하락 거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도 평택 나름입니다. 평택의 도심과 거리가 좀 있는 택지지구의 아파트 경우는 2억 원대까지로 주저앉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택의 아파트들의 가격 하락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바로 공급 과잉입니다. 보통 부동산 개발이라는 것이 인기가 있거나 호재가 있으면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공급 과잉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호재도 처음에 선점한 개발이 성공을 하고 나머지 그 뒤에 개발하는 것은 미분양으로 사업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평택이 딱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자, 평택의 반도체 벨트 바람이 불면서 아파트 공급이 대폭 늘었죠. 연도별로 따져보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4년엔 1775가구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3년 뒤 2017년부터 10,000가구가 넘게 입주를 했죠. 2019년에는 16,800가구가 넘게 입주를 했습니다. 점점 더 기하급수로 입주가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분양이 잘 되고 입주를 원만하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말 너도 나도 택지 개발에 뛰어들어서 공급을 했습니다. 2020년부터 24년 5년 동안 무려 35,000가구가 넘게 공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미분양의 무덤이다 라고 할 정도로 평택에 미분양이 많습니다. 평택은 화양지구에 미분양이 많은데요, 24년 11월 작년 11월 기준에 경기도권 미분양 물량이 1,500가구가 넘는데 그중에 2,500가구 정도가 평택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1월 기준이었는데 12월 기준으로는요, 평택의 미분양이 4,000가구가 넘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벨트라고 하는 평택, 이천, 오산, 화성, 용인 중에 유독 평택의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 역시 공급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택시에는 지난 10년간 85,000가구가 넘게 입주를 했는데요, 사실상 평택의 연간 적정 공급 물량을 따져보면 한 3,000가구 정도면 딱 맞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드렸던 이야기가, 공급을 하면 수요가 따라온다, 이게 아니라 수요에 맞게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요가 없는 곳에 공급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미분양이 났다고, 건설사가 위험하다, 이거 살려줘야 된다, 이렇게 되면 금융권이 위험하다 이러면서 뭔가 자꾸 살려달라고 하면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닌가,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평택은 올해 25년부터 27년까지 22,880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자, 수요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공급이 이어지면서 역시 집값은 내리고 미분양도 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때 용인시의 경우도 공급 과잉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파트 값이 50%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종합해 보면 결국 평택은 당분간 아파트 값이 오를 수가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반도체 산업이 다시 화랑기를 맞고 주택 수요가 늘어나면 다시 가격은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의 반도체도 살아나고 우리 경제도 좋아지고 해서 평택의 주택 수요도 늘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평택의 인구가 현재 60만이 채 안 되는데요, 주택의 수요를 받쳐주려면 70만은 돼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 다시 우리나라가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주문하신 평택을 진단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배영호TV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님들
우리 구독자님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